북한 매체가 어제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재입국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비상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특급 경보를 발령하는 등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리 관계 당국도 월북자 신원을 파악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탈북민의 월북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로까지 밝혔는데요. 남과 북을 모두 발칵 뒤집은 이 탈북민 월북 사건, 통일부에 출입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매체발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떤 보도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주말인 토요일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 지역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비상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정치국 비상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북한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북한의 방역당국은 우선 월북자를 철저히 격리하고 그가 개성에 도착한 이후부터 24일까지 5일간 접촉한 모든 인원과 또 그 기간에 개성을 경유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고 검진과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했고 또 구역별로 격폐하는 대책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코로나 특급 경보 발령을 지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특급 경보를 발령할 때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은 특급 경보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탈북한 사람이 다시 월북한 사실을 우리 군 당국도 확인을 한 겁니까? 네, 군과 경찰 등 우리 관계 당국은 탈북민의 월북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또 관계 당국에서는 월북자의 신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보도를 토대로 그가 개성 출신이고 또 3년 전에 탈북했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근거로 추적을 했고요. 또 월북자 지인들의 제보도 도움이 됐습니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경기도 김포에서 거주하던 만 24살의 김모 씨인데요. 김 씨는 2017년 한강 하구를 헤엄쳐 탈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북한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했다며 이 같은 탈북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의 이번 월북 동기와 관련해서는 그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입건됐습니다. 최근에는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합니다.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김 씨는 성폭행범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막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남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이 탈출 경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한으로 올 때는 헤엄을 쳐서 왔고 네. 다시 탈출 경로를 보니까 북한으로 갈 때도 헤엄을 쳐서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 씨의 재입국 경로와 관련한 합참의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에 해당 인원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통과한 지점은 철책은 아니고 배수로로 확인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김 씨는 강화도 북쪽 지역에서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벗어난 뒤에 한강 하구를 헤엄쳐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이중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CCTV와 TOD 감시 장비가 있어서 철책을 뚫지는 못하고 그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구 주변에서는 김 씨가 버리고 간 가방이 발견됐는데요. 가방 안에서는 김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확인한 김 씨의 마지막 동선은 18일 새벽 2시 20분경인데요. 이 시각에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읍 월권리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내린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김 씨는
17일에 지인의 차량을 빌려서 강화도까지 갔고 그곳에서 지인의 차량을 버려둔 뒤에 택시를 이용해 월곡리까지 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김 씨처럼 남한에 탈북을 해서 살다가 다시 월북을 한 사례가 통계가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입국 탈북민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네. 재입국한 탈북민이 기자회견을 열고 또 이 소식을 북한 매체가 보도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탈북민 담당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시 북한 보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탈북자의 재입국자는 총 11명입니다. 15년에 3명이 있었고요. 16년에 4명, 그리고 17년에 4명 등으로 네,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정착 교육 기간을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해외로 출국할 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입국하는 탈북민들은 대체로 이제 중국을 경유하는데요. 누가 언제 중국으로 나갔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경찰에서 국내 정착 5년 미만의 탈북민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하지만 경찰의 거부감이 있는 탈북민들은 신변 보호 담당관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네. 재입국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향에 가족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번 김 씨처럼 남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번 북한의 보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월북자 김 씨를 코로나19 증상 의심된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과연 이게 코로나19 발병을 남한 탓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북한 당국의 공식 주장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가 확산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동요를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국경 봉쇄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든데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문까지 돌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결국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 당국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탈북민 월북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월북자가 코로나 감염자이고 또 그를 통해서 북한 내부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원래 북한 내부에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었는데 북한 당국이 이걸 숨기고 이 월북자가 남쪽에서 코로나를 달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방역 당국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가 코로나 확진자나 접촉자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김 씨가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 무증상 감염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방역 당국은 김 씨와 접촉이 잦았던 2명의 지인을 진단 검사한 결과 이들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성린 기자와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